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과 함께하는 프레스룸 진행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문제로 1시간 동안 입시이름만 한 국회는 이어서 전직 국회의장이 어떻게 국무총리로 갈 수 있냐며 삼권 분립 문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잠시 뒤인 오후 4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상경례를 갖습니다. 법무부는 신임 장관의 취임 인사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별도 면담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어제 청와대를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출신들의 총선 출마가 사상 최대 규모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관급까지 합하면 60명을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를 둘러싼 말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설을 맡은 윤영걸 위원입니다. 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프레스룸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자들이 꼽은 프레스콕 김태일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은 기능적 분리이지 인적 분리가 아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직 국회의장이 어떻게 총리직으로 갈 수 있냐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삼권 분립 공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처럼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입법부를 총괄하던 국회의장이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자리로 가는 게 맞느냐입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요, 이 삼권 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지 이게 인적 분리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행정부에 있던 장관 출신, 사법부에 있던 검사 출신이 국회의원도 하고 반대로 국회의원이 장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이 자신의 경험들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논쟁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어렵다고들 하는데 어떤 게 나라 발전을 위한 길일까요? 김태일의 프레스콕, 오늘의 한마디는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의에 대해서. 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에서도 국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김태일 기자, 네. 주로 나온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입니까? 일단 오늘 청문회 시작부터 이 자료 제출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1시간이나 지나서 청문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한국당에서는 요구한 자료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제출이 안 됐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제출이 너무 많아서 오래전부터 잘 알고 존경하던 선배의 야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황교안 후보자가 256건 중에서 113건을 제출해서 요구 건수 대비 제출 비율이 44.1%였고요. 이영구 후보자는 40%,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는 72.1%에 이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신상 검증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보신 대로 이제 정세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짧은 시간에 자료를 준비해서 아직도 지금 취합하고 있다. 취합되는 대로 제출을 하겠다 이러면서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예, 뭐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회자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요구가 있다. 네. 최은미 기자, 앞서 잠깐 김태일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국회의장 출신이 과연 이 행정부의 2인자 총리 자리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계속 오늘도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시작부터 그 내용 관련해서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정 전 의장이죠. 정 후보자 논리는 그렇습니다. 현직이 아니라서 괜찮다. 이런 논리인데요. 현직 국회의장이 되는 건 문제가 있겠으나 나는 현재는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같이 한번 그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전임 국회의장님이 총리로 간다는 거,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을 위배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입니다.
입법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예, 입법부 후보자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후보자님, 생각하지만 청와대하고 집권 여당이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 1위를 하고 계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정치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로 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 화 안 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장 시절에 아무리 그래도 의전서열 2위였는데 지금 5위인 국무총리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정 후보자는 현직을 예우하기 위한 서열이지 전직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면서 현직이 아니라 전직이라 괜찮다 이런 논리를 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금 김연아 의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긁는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총리 정계복귀 시키기 위해서 대타로 나선 거 아니냐, 화가 나지 않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총리 지명을 수용한 건 민생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었다.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예. 사실 이 상권 분립 문제는 이제 후보 지명될 때부터 얘기가 됐던 거였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도 고심을 했고 또 이제 정세균 의장도 사실 후보를 수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심했던 부분인데 그 상권 분립 논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총리 후보로서 적격한 것인가? 뭐 내일까지 청문회가 있으니까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께서는? 뭐 비교적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그 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두루 좀 아는 박식하고 네트워크가 좋아요. 지난번에 그 소재 산업 부품 그 국회 특위위원장도 하고 산업부 장관도 했죠. 그렇죠. 산업부 장관도 하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적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 건 분명하죠. 근데 이제 상권 분립이 침해 아니다. 정세균 후보자가 얘기했는데 그건 분명히 얘기해서 상권 분립이 침해죠. 왜냐하면 20대 국회에 전반기 국회의장을 했어요. 그런 분이 다시 입법부에 총괄해서 대통령의 참모 기능을 가진 총리로 옮겼다. 상권 분립에 틀림없이 위반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위반이 나오느냐? 그 두 가지 이유죠. 역대 국회의장들은 중립적인 차원에서 의사 진행을 항상 중립적으로 해서 당을 떠나서 근데 최근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려보면은 그게 아니고 특정 당에 소속돼서 행동을 하거든요. 그게 좀 국회의장으로서 요즘 비판받는 부분이고 또 총리도 과거 뭐 이회창 총리가 된 대쪽 총리 뭐 이런 말도 들어서 대통령하고 좀 맞붙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총리들은 보면은 그냥 예스맨이에요. 노우맨은 못하고 그냥 수첩 열심히 받아드는 총리. 예를 들면 조국 사태 같은 경우 총리가 장관,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도 있고 해임 건의권도 있어요. 해임 건의 상대 당연하게 했어야죠. 그런 사태가 났으면은. 근데 아무 일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역대 국회의장하고 총리에 대한 그 불신이 많이 컸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경륜이나 이런 거 볼 때 뭐 국회 통과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달렸는데 오늘 협치를 얘기했거든요. 스웨덴 같이 목요 회의 뭐 이래서 협치를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제일 약한 게 협치잖아요. 총리가 저 협치를 하려면은 대통령하고도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총리가 저는 앞으로의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뭐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 이 문제를 가장 강조했는데 아마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적합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